코에 빨대가 꽂힌 바다거북. 고래배에 쓰레기가 가득 찬 충격적인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가볍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플라스틱이 바다 해양 생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는 최악의 가뭄과 폭염, 홍수, 대형 산불 등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세계기상기구 WMO 발표에 따르면 현재 지구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11도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기후위기의 최후 방어선인 1.5도에 도달하는 시기를 10년이나 앞당긴 수치인데요. 이슈엔 정책 이번 시간에는 지구가 정상온도를 되찾을 수 있도록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를 찾아갑니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 탄소 중립이란 말이 화두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 탄소 중립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탄소라는 건 온실가스를 사실은 비유적으로 또는 대표해서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탄소, 그러니까 이게 배출될 때는 이산화탄소라는 형태로 배출이 되는데요.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일하게 되면은 순수하게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0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한 195개의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파리협정을 맺었습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보다 아래로 유지하면서 1.5도로 억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가까이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는 폭염, 가뭄, 홍수, 한파 같은 기상이변 등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워지고 습해진 지구는 바이러스를 더욱 빠르게 확산시키는 환경을 만들어 전염병 대유행의 위험 또한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 이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산업화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2060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특히 이제 중국은 1인당 배출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물론 세계 평균보다는 이제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사실은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 태양광 모듈 생산에서 세계 1위예요.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풍력 발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자체 내로 보더라도 지금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금액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평균치인 7.3톤보다 2배가 넘는 대한민국. 미국보다는 적지만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전환이 시급한 상황. 때문에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법제화했습니다. 여기에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국가 온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기후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순 없겠죠. 때문에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글로벌 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 100%를 205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전 세계 38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20여 개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경우에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전체 발전량의 7.5% 정도밖에 안 돼서 OECD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산업에 굉장히 그 위협 요인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정부는 재생에너지 필요성을 깨닫고 2021년 한국형 RE100 제도를 본격 도입했습니다. K-RE100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달리 기업 등의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040년까지 산업단지 내 사용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RE100을 실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생활 속 탄소 저감 활동을 독려하는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이곳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직원들부터 작은 습관들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작년 21년도에 그 탄소중립 주간의 날 운영을 하면서 자기의 실천 과제를 하나씩 정해서 각자 적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가업에 그 하품을 하면 그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류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그 채식 위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탄소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주시에서 자전거의 날 행사를 개최한 행정안전부. 코로나19로 2년간 연기되다 지난 10월 양일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전주시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안전모 전달식과 어린이 자전거 안전수칙 낭독 등 어린이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자전거 탈 때 우리 모두 지켜야 할 약속. 나는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안전 규칙을 잘 지키겠습니다. 행사 둘째 날에는 7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자전거 대행진을 펼쳤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9년부터 12년째 자전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공영 자전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우리나라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2% 정도에 그칩니다. 자전거 도시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경우 수송 분담률은 36%에 달하고 덴마크 코펜하겐의 경우 23% 정도입니다. 이곳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탄소 중립 관련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를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약 50억 파운드,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4억 유로,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3억 5천 유로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듣기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주차장을 이거를 이제 없애는 그런 정책을 또 추진하고 있고요. 유럽의 여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 한 대를 자전거로 대체하면 최대 2,900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탄소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 생활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의 날 행사와 함께 폐연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연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연수막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시도, 지자체별로 그런 폐연수막을 좀 재활용해서 환경을 좀 보호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약 한 16억 정도 확보해서 올 금년 중에 이제 또 지원을 또 할 계획이고요. 그런 지원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무수히 마주치게 되는 현수막들. 폐현수막은 대부분 폐기물 업체에 보내져 소각, 매립됩니다. 폴리에스테르와 면 등으로 이루어진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소각할 경우 이산화탄소,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물질이 발생하고 매립 시에는 사용된 염료로 인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상황. 이 때문에 폐현수막은 애물단지였습니다. 전주시는 골칫거리인 폐연수막을 활용하여 에코백과 휴대용 가방 같은 생활용품을 만들어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폐연수막을 활용해 탄소 중입을 실천하고 있는 위탁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주시에서 수거한 폐연수막을 공급받아 생활용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에 관심 있는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폐연수막 장바구니 만들기는 매주 화요일 2시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이런 거 만들어 와가지고 한번 알아보다가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왔어요. 여기 업체에서 진짜 폐현수막을 가지고 정말 업사이클링다운 업사이클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해보려고 찾아봤습니다. 재봉틀을 처음 사용하다 보니 조금은 낯설고 서툴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에 다가설 수 있어 보람도 느낍니다. 현수막이다 보니까 다른 재질보다는 튼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갈 때 굳이 캐리어 무거운 가방보다는 여기에다가 좀 옷이라든가 간단한 거 넣을 수 있는 거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주시와 함께 폐연수막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다 직접 교육까지 맡게 됐다는 이영란 대표. 일단은 저희가 발화점이 돼서 뭔가 이런 폐현수막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전주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봐서는 좀 이런 사업 자체가 조금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청바지나 한복 업사이클링,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뭔가 한 번이라도 더 쓰여지고 버려진다면 그게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사서 쓰고 버려. 이거보다는 한 번 나한테 온 거는 조금 더 한 번 더 쓰임이 있게 해서 보내고 그걸 다시 쓰고 한 번 더 쓸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폐연수막이나 청바지나 모든 업사이클링에 관련된 이런 재료들이 쓰레기가 되지 않고 한 번은 더 쓰여지고 버려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지구환경 지킴이 아동극을 한 달에 4번 공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워? 엄마! 에어컨 좀 빵빵 틀어주세요! 어디 보자. 아니, 이게 뭐야? 물은 잠그고 불도 끄고 나와야지. 맨날 잔소리. 아, 지겨워. 미동도 없이 아동극에 푹 빠져있는 아이들. 두루미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것 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물고기들이 다
있어.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나 너무 배가 고파.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본 아이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방법, 아이들도 알고 있을까요?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불도 꺼야 돼요. 물을 곰이 아프지 않게 지켜줘요. 밥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어요. 에어컨 많이 안 틀어요. 네, 이것으로 우리는 지구 환경 지킴이 아동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으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요구르트를 먹고 나서도 지구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 이거 재활용해야 돼. 그래서 먼저 자기들이 씻어서 분리수거도 하고 또 미술놀이를 하고 종이가 남으면 그런 것들도 우리 다음이가 아껴 쓰자 스스로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린이집 아이들은. 전주시에서는 이런 아동극을 어떻게 기획하게 됐을까요? 일단 기성세대 어른들이 또 지구를 잘 지켜줘야 되겠지만 또 어른들이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또 연결해서 지구를 잘 지키고 녹색이 중요하다는 걸 깨우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들 하나하나 심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작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한 탄소중립 추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대전시 대덕구를 찾았습니다.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탄소 감축을 고려하는 탄소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다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대로 할 거냐, 아니면은 어떤 사업은 또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온실가스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예산을 더 넣을 거냐, 담을 거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아 있는 게 이제 온실가스 탄소인지 예산제거든요. 감축, 배출, 혼합, 중립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 탄소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대덕구가 먼저 시행했던 제도. 덕분에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하는 우수 사례라고 합니다. 대전시 대덕구는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와 대청호 사이에 미호동이 있습니다. 과거 청남대 경비 목적으로 세워진 옛 대청파출소 자리에 작년 넷째로 공판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세워놓은 1.5도씨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넷째로는 쉽게 말해서 탄소 중립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아니면 저희가 나무를 심든지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그런 방법을 흡수해서 대기 중에 영향을 주는 이산화탄소가 0, 순 배출 0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지역과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생활용품, 에너지 전환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 미호동 주민분들은 자신이 먹거나 아니면 자식들을 주거나 이제 아니면 저희 공판장에 줄 그런 조그만 그런 농산물을 좀 더 추가적으로 재배를 해서 저희를 갖다 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네. 여기 써 있구나. 어머님 이름이 약콩.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대부분에 생산자 이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이 짧고 환경과 건강에 이로운 유기농 먹거리를 판매하는데요. 모든 상품은 플라스틱이 없고 친환경과 생활용 포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장이
전혀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손수건으로 싸서 포장을 하고 이쪽에 보시면 린넨 막근으로도 포장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막근, 린넨 주머니, 상자 아니면 유기농 손수건으로 포장을 해서 단체로 납품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텀블러나 쇼핑백 안 쓰는 걸 후원받아서 일회용 컵이 없는 매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텀블러를 대여해서 테이크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는 공판장 앞마당에 장터가 열립니다. 지역 농산물과 비건 음식을 판매하는데 불필요한 포장과 쓰레기 배출이 전혀 없어 탄소 중립 실천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공판장 인근에는 텃밭을 만들어 농사를 통한 절기의 변화를 느끼게 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인식과 넷째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공정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카야? 모카야. 모카가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죠? 얘는 따야겠는데? 이거 먹어봐. 난 안 먹어봤어요. 먹어봐 그러니까. 그냥 좀 아직 나도 먹어도 되긴 하는데. 원래 먹는 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 까먹었었어. 이걸요? 맛있어요. 친환경 농업과 생태관광 등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며 주민들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직접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새로운 산업과 또 지역 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이제 중요한 사업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아리백 제품이 곧 출시될 예정이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아리백 제품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직접 선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렇게 이제 아리백 제품 또 이제 이런 에너지 자립 마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대전시 대덕구에서는 내 일상이 즐거운 에너지 전환 도시 실현을 목표로 넷째로 에너지 카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공모로 선정돼 현재 7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대덕구에서 제로 웨이스트 물품이라고 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 물건들을 이렇게 좀 구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벌레 떼치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태양광 충전기 그리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 빨대 같은 약간 이런 물건들을 조금 그 일반 주민분들이 편하게 카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시면서 구매도 할 수 있고 이제 집에서도 좀 에너지 절약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 공간을 좀 마련해 두었습니다. 대전시 대덕구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다는 넷째로 에너지 카페. 타 지자체로 관련 사업이 확산 중이랍니다. 이 에너지 카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과 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기후 위기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는데 대덕구에서 공모 사업으로 넷째로 에너지 카페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물건들을 구경하면서 흥미를 갖고 또 물어보면서 구매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손님들이 또 사가신 분들도 있고 좋은 제품이라고 하시면서 에너지와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디 내가 에너지에 관련된 정보나 뭐 그런 걸 이제 얻을 수가 좀 적잖아요, 장소가. 에너지 카페를 통해서 정책 저희들 홍보도 하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에너지 절약 용품이나 그리고 카페에 이제 계신 주인 이제 사장님들도 이게 이제 샵인사 개념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참여를 해주고 저희들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대덕구의 탄소 중립 사업은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제일 중요한 주민 참여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참여가 아니라 이제 문화로 이루어질 문화가 되도록 그런 활동을 더 행정에서 좀 집중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이나 활동이 일상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말이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이지 쉬운 과제 아니에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이곳은 탄소 중립 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곳입니다. 광명시에서는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후에너지 전담 부서인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 첫 발을 내디딘 셈입니다. 지금 중앙부처의 경우에도 기후는 환경부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 에너지는 산업부 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도 전에는 기후는 환경과, 에너지는 뭐 산업과 이런 데서 이제 그 일을 했었었는데 광명시가 처음으로 중앙정부도 통합하지 않은 기후와 에너지를 한 군데에서 직접 이렇게 다루는 부서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일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시의 기후에너지과는 지자체 선도 사례가 되어 여러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는 특별한 부서 이름만큼이나 업무 보는 방식도 남다릅니다. 거의 모든 문서를 이걸 통해서 직원들이랑 주고받고, 요거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업무 보고를 할 때 작성을 했던 시나리오 내용인데, 되게 이제 이런 거를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출력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저희는 태블릿 PC에다가 하니까 굳이 이제 종이 쓰지도 않고. 어떤 정책이든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죠.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시는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매달 10일 밤 10시에 10분간 불을 끄는 별 볼 일이 있는 10-10-10 소등 캠페인입니다. 사실은 하루에 그 한 달에 한 번 10분간 불을 꺼가지고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절약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그 10분간에 불을 다 끈 상태에서 이제 불편하죠. 불편하면서 우리가 왜 불을 꺼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한 번씩 더 하게 되고, 좀 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탄소 중립 생활을 실천하겠다. 이런 이제 계기가 되는 게 그 10-10-10 행사의 그 핵심이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구를 조금 더 건강하게 했구나 이런 느낌이 팍팍 와가지고, 사실은 그 현장에서의 바라볼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교육을 바꾸자 하는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사를 파견해 찾아가는 기후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000명 이상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시에서는 광명자치대학 기후에너지학과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의식 전환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플라스틱을 빼면 집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올해는 제목을 플라스틱과 거리두기로 바꿔서 이 이야기를 지금 시민들과 올해만 해도 찾아가는 시민교육으로는 지금 100차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다. 우리는 기후 재앙 앞에 모두 직면해 있다는 걸 알리는 데에는 물론 태양광 발전소나 이런 재생 에너지를 빨리빨리 전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육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고요. 자칫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는 기후 관련 교육도 기후환경 보드게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합니다. 이게 플라스틱이 점점 작아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과정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이게 분리 배출되지 않는 물건이었고 또 재활용이 안 됐고 분해 기간이 이렇게 되게 오래 걸리는 건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게임을 통해서 일반 교재라든지 수업 시간에 듣는 것보다 훨씬 습득이라든지 기억력에서 더 재미있고 오래오래 남을 수 있었어요. 아이 넷을 키우는 다둥이 엄마 윤선 씨.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참가하면서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똑똑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오히려 더 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구 써서 아이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더 반성을 하면서 더 이제 지금이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든지 쓰레기 분리 배출이라든지 스스로 슬기로운 소비 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함께 혼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런 부분에서도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탄소 중립 실천가를 자청하고 나선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이전엔 저도 뭐 나 하나쯤은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 하나라도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녀는 쌀을 씻은 물로 화분을 키우고 먹고 난 페트병도 라벨 제거 후 분리 배출합니다. 카페를 이용할 때도 텀블러는 기본입니다. 최근에는 환경을 생각해 전기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주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선택해 지구를 살리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배달 음식을 잘 안 시켜 먹었었는데 이제 시킬 때 보니까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회용기라는 카테고리가 있길래 시켜봤더니 뭔가 이렇게 딱 간단하게 오고 그리고 저도 또 이제 밖에 내놓으면 또 수거해가지고 하니까 쓰레기도 좀 줄고 저도 편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이처럼 탄소 중립 실천가가 많은 광명시에는 방치돼 있는 옥상 텃밭에 작물을 심어 채식 브런치를 개발해 맛보고 고기 없는 학교 급식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기후 동아리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명시에서는 이들을 기후 이병이라 부릅니다.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고 와야 할 거리를 굳이 오늘은 내가 걸어왔고 또는 텀블러를 들고 와서 모든 곳에서 다른 종이나 플라스틱 컵을 소비하지 않는 활동에 동참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후 이병이다라는 이야기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구를 구하는 활동에 동참시키는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광명시의 1.5도시 기후위병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내가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기업이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대덕구와 광명시 같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지자체 우수 사례들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발굴하고 확산할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환경부는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을 이끄는 다양한 선도 사례를 발굴 확산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에도 작년과 같이 지자체 탄소 중립 추진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 확산하고 거기에 노력해 주신 분들께 포창과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기후변화가 글로벌 환경 문제로 대두된 만큼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지자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이게 우리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더 중요한 문제다. 우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자율적으로. 시민으로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린다든지 또 손수건을 사용한다든지 저는 이걸 오래된 미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은 시민들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행정의 주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펼쳐져야 결국 제대로 된 탄소 중립 도시가 되고 탄소 중립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편리함에 길들여져 잊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환경을 위한 작은 움직임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전체의 숙제입니다. 지금부터 저탄소 생활을 실천해 보신 건 어떨까요?